절차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면 이제 경매하고 공매하고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여기죠. 예, 국유 세금 체납, 흑된 공매.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 경매죠. 똑같게 되고요. 자산관리공사에 진행한다는 거. 요거는 국세징수법을 진행합니다. 경매는 민사 소송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에 진행되었죠.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진행하는 거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는 뭐예요? 법원이 아니죠. 강제력이 없어요. 회사입니다. 준 국가기관이 국가기관 아니에요. 준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제력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경매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경매하고. 그러니까 경매는 대당인데 여기는 배분입니다. 배분. 그래서 이렇게 공고일, 배분 요구 종기일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각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경매는 누가 해요? 집행관이 하죠. 집행관은 법원을 대신하시는 분이에요. 국가기관을 대신하는 분이 집행관인 겁니다. 집행관의 권한은 막강해요. 실제로 경매 들어온 물건을 개문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서류들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어요. 책임을 져야 돼, 그 서류에 대해서. 집행관은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관이 조사를 해요. 그런데 공매는 공사 직원이 합니다. 강제력을 갖지 않지요. 집행관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매각 물건 의뢰서나 해당 조서나 이런 것들에 책임을 집니다. 공신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약에 내가 물건 면세세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불허만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습니까? 보전금을 돌려줘. 근데 이런 것이 없어요. 보전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리분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 다 져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력을 갖고 하느냐, 안 갖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 그런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감정평가는 이거 똑같고요. 매각기일은 이렇게 기간을 줍니다. 우리 기간 입찰이다. 기간 입찰 이렇게 해서 기간 입찰. 법원은 기일 입찰 이렇게 해서 8월에 다 끝내는 거고요. 이거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하고, 여기요, 채권만 신고인이 다음날 11시, 보통 10시도 되고 11시도 적혀 있는데 11시에 채권만 신고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5시까지 입찰하신 분을 한해서 제일 높게 쓰신 분이 채권만 신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목요일날 11시에 결정이 됩니다. 통지가 와요. 전화가 옵니다. 메일로 날라와요. 그러면 목요일날 되고 나서 공개는 몇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은 월요일날 10시에 결정이 됩니다. 허브 결정이죠. 그 사람이 정당한 입찰자로서 입찰했느냐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결정이 10시에 딱 되고요. 통지 옵니다. 그럼 이때부터 돈을 낼 수가 있어요. 바로 프린트 해가지고 바로 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돈을 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경매는 어떻습니까? 낙찰받고 나서 허브 결정 7일 지나고 나서 또 7일 동안 또 시간을 주죠. 확정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불허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 17일 또 시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이 지나야지만 내가 완납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담당 경매 회장님한테 판사님한테 결정받았으면 주의소 빨리 돈 낼게요 하고 완납 확인서라고 하나요? 그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공매는 굉장히 빨리 결정하면 바로 프린트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완납을 경매는 한 달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3천만원 미만은 7일, 3천만 이상은 30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고요. 매각되고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경매는 어떻습니까? 완납하면 끝나고 하지만 미납하면 경매는 어때요?
이 사람은 재입찰 불가죠. 그리고 다시 이때부터 미납할 때부터 재경매 될 때까지 3일 전까지 완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매는 완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잔금하고 연체 이자하고 경매 진행 비용하고 다 내시면 돼요. 근데 공매는 그것이 없습니다. 재고면 신고 자기가 취소가 될 거예요. 언제? 10일 이렇게 주고 플러스 10일 동안 채우고 합니다. 빨리 내세요라고 11일간 시간을 줘요. 그런데 이제 안 하면 자기가 취소가 되면서 이 사람은 재입찰을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이 금액으로 다시 또 재입찰을 하는 거예요. 경매는 재입찰 불가, 공매는 재입찰 가능. 이렇게 돼요. 공매는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또 적어낼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완납하면 똑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공매도.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명도할 수 있습니다. 매분 기일까지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질문한 것이 이겁니다. 자, 완납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취증을 첨부하시고 내면 돼요. 등기할 때 농취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는 요 내야 된다 그랬죠. 허브 결정 때까지.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인도 명령이 불가능해요. 왜? 자산관리공사가 하다 보니까. 법원에 강제력으로 할 수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는 그런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심각하죠? 그래서 공무원은 이런 단점이 있다. 공권력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등기는 내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서류 갖다 내면 촉탁, 똑같이 경매하고 똑같대요. 촉탁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딱 알게 되면 자, 우리가 명도라고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공매를 잘 받았어요. 아까 보시면 공매가 경도보다 훨씬 저렴하게 낫기 하죠.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왜? 젊은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입찰 금액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청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공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공매가 블루오션이다. 아직도 이 공매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저도 공매로 납찰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공매를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좋은 물건 딱 보이면 탁 입찰하면 괜찮습니다. 수익이 괜찮아요. 자본이 딱 그것도 공매로 납찰 받은 거예요. 3억 7천에 납찰 받아가지고 제가 4억 9천에 그걸 매도를 했으니까 남들은 뭐 기간 한 1년 정도에 한 2억 정도, 1억 좀 넘게 이렇게 됐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매가 그런 좋은 물건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 거 잡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매로 아파트를 납찰받았어. 그러면 명도로 갈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면요. 이 사람이 공매에 인도 명령이 없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딱 가가지고 절대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동질감을 딱 느끼게 하면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한 가지 탁 던지는 거예요. 인도 명령을 제가 신청하면 하고 이제 탁 던지면 그 반응이 탁 나옵니다. 공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얘기 사람아 인도 명령이 뭐 공매가 있어 이렇게 딱 나오면 아이고 우리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좀 잘 합시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더 좋아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1년에 1,000만원 최소병이 들어간다니까요. 연금소득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거 딱 던지는데 이 사람이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데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알아보시는 분이 경매, 공매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공매를 몰라요. 그냥 경매로 물어봐, 경매로. 그럼 물어보면 다 경매 이야기하면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이야기 딱 던졌는데 몰라.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하면 딱 보내는데요. 그냥 일반 우체국 가서 보내지 마시고 내용 증명 형식으로 딱 쓰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치가 안 됩니다. 내가 내용 증명 형식이라 했지 법원 서류로 쓰면 안 돼요. 내용 증명 형식입니다. 형식으로 딱 써가지고 우체국 소인을 어디 거 찍어요? 법원 딱 찍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법원에서 날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명도하기 굉장히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매와 경매 차이점을 이 사람이 아느냐 모르냐 이걸 제일 먼저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좀 약간 시원하게 좀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되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파악할 게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의 경제적인 수입이 있냐 없냐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가 중요하고 저택이 가장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갈 때까지 가셨기 때문에 내가 압류 넣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끝까지 버티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입원이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들어간 비용 다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에 압류를 넣든지 월급에 압류를 넣든지 통장 파악해가지고 통장에 압류 넣든지 딱 넣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거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파악하고 또 현장에 가서 이제 자꾸 이야기 듣다 보면 이분이 뭐 자꾸 이제 마음이 동하면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막 머릿속에 저는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번에 직장인이다, 그다음에 월급 수입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하는 거예요. 캐치 딱 하고 나와서 이제 다음에 딱 만날 때는 이제 그걸 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딱 내미는 거예요. 사장님, 공매가 이런 것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비용까지 제가 사장님의 월급에 최저 생급이 뭐 4인 가족이면 16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뭐 빼놓고 나머지 압류 들어갑니다. 뭐 사장님 뭐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저는 뭐 절차대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뭐 잘 협조하시고 잘 해주면 제가 뭐 이사비는 좀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사장님 입장에 따라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강하게 나오면 제가 강하게 나갈 것이고 사장님이 좋게 하시면 저도 좋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가 합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수입원이 없고 직장이 없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진짜 소형 들어가게 되면 시간 1년 걸리면서 1,000만 원 들어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류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당력이 뭐 없으면서 돈을 좀 받고 나가시는 분들 그런 물건은 괜찮아요. 공매로 아파트를 가셔놨는데 그때는 이분이 다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권 조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시원하게 그냥 명도가 됐습니다. 소액임차료라도 받아나가면 받아갈 돈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공매도 이분이 돈 받기 위해서는 나의 뭐예요?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돈 받고 나간다 그러면 명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채무자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넷째 이때가 제일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좀 이사비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말씀을 잘 드리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미납했어. 미납 보전금이 생겼죠. 이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배당금에 포함이 됩니다. 배당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배당해 줄 때 그때 포함시켜서 배당해 줍니다.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국고 환수. 배당금에 포함 안 돼요. 국고 환수되고 종결시켜버립니다. 다시 또 재공매 다시 시작돼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하는 거. 공매의 가장 큰 체크할 점보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다. 권리분석은 똑같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찾아가지고 밑으로 소멸.
계약력, 최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권리 분석은 경매를 배우실 때 강의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뭐예요? 서류가 없으니까 내가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확인을 다 하고 입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불허가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없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다? 여기에 인도 명령이 불가하다는 거, 요거를 반드시 알고 공매를 접근해라. 그래서 공매가 나름대로 물건은 지분 이런 것들, 뭐 지분, 공원, 도로 이런 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물건인데 세금만 체납하셔가지고 다 물건들 그런 것도 있어요. 공자 은매수권 같은 경우도 잘 행사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분 넣으면 한번 투자해보는 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투자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